김주고입니다. 밀려있는 종목이 많아서 댓글이 많이 밀려있어 가지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다음부터 했던 종목 분석 19번 웰크롬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풍국 주정까지 어제 준비해 놓은 원고를 봐가면서 하나씩 다시 또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디부터죠? 웰크론부터였습니다. 그죠? 웰크론. 웰크론. 조정장에서 걱정스러운 종목이다라고 댓글에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죠. 저도 보기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조정장에서 그야말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조정 이후에 올라가겠지라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만은 RSI 여기서 진작에 팔아라라고 신호가 나타난 지 오래됐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준선에서 팔아라라고 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룹 밑으로 내려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다지 기대할 게 좀 심하게 말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나,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매크론 과거에 이때 한번 보시면은 그룹 밑으로 내려가고 다 끊긴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죠, 그죠? 그러다가 잠시 반짝하고 그룹 위로 올라갔을 때는 좋았는데 상승 추세인 건 좋았는데 추세가 끊기면서 다시 그룹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때의 질곡이 혹시 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장담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되라라고 뭐 악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근본적으로 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전망은 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한 심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가 X를 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팔고 싶습니다. 나에게 저라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읍참마속을 심정해서 일단 팔고 다시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차라리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고 싶습니다. 포스코 엔텍입니다. 기존에 제가 일목균형표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목균형표의 조건에 맞는 기준에 맞는 종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셨는데요.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당장 사면 되죠, 그죠? 자, 기준에 맞는 게 뭡니까? 기준선과 저는 기준선 돌아섰고요. 보이십니까? 기준선 전환선 두 개가 만났고 여기서 교차됐고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갔고 왜 지자고서는지 후행 스팬을 쓰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지행 스팬 그리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추세가 바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모두 거친 상태이죠. 그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빰빰빰빰빰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방금 그는 결혼 행진곡이었고요. 결혼 행진곡은 꼭 물론 결혼한 사람이 즐겁긴 하겠습니다만은 결혼을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꼭 그렇게 반드시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간에 그래서 하여간 상승할 텐데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좀 가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거나 이때는 눌림목이라 그러죠, 그죠? 눌림목. 아직은 눌림목을 말하기에는 RSI도 그렇고 해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습니다. 예, 사세요. 오케이, 노 프로블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시고 그리고 일목균형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일목균형표대로 사셨으니까 언제 파는 것도 아시죠, 그죠? 언제 팝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고 또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고 그죠? 그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그라미입니다. 파트론. 사실은 파트론은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 종목을 할까 말까라고 사실은 망설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 종목을 할까? 다음 주에 추천 종목이 넣을까 말까라고 망설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환선 싹 돌았었고요. 그죠? 후행스팬 캔들 위로 싹 올라갔고요. 주가는 구름 위로 싹 올랐습니다. 그죠? 이제 따라서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려면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되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오는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현재 전환선은 꺾였고 후행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갔고 주가도 구름 위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전환선과 기준선의 교차는 아직 안 했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근데 기준선을 넘어서면은 잔잔잔잔 올라갈 텐데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추천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뭐 현재로 추세로 봐서는 아직 RSI도 그렇고 그래서 추세로 봐서는 충분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파트론 사겠다 하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 보입니다. 대신에 혹시나 구름 밑으로 밀려버리면 뭐 데미지는 별로 크지 않으니까 일단은 뒤로 물러났다가 도망쳤다가 다시 한번 찬스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근데 얼마쯤 되나요? 여기 기준 전환선 봐가지고 뭐 크게 봐서 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 다시 도망치고 팔고 다시 보자. 이런 정도는 보수적으로 봐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거 싫어. 그러면은 뭐 할 수 없고요. 일단은 뭐 매수한 데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의 경우에 DB하이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분이 서너 분 계셨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냐?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라면 예컨대 전환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주가가 구름 위로 자 올라오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났고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겁니다. 라고 맨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추세의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하죠. 근데 이때는 모르고 그러다가 얘가 기준선을 넘어서면은 이제 상승하는 거구나. 전환선 기준선 돌파하면은 뭔가 좋구나. 여기서 타진 매수, 여기서 본격 매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얘는 지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꺾였고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거 봐라. 올라가는 거 반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현재는 다시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인데 어차피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본격적으로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겁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따라서 지금이 어떤 상태와 비슷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디입니까?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지금이 어떤 때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이때 주가가 돌아서다가 기준선 넘어서다가 구름마저 넘어서면서 바박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입니까?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하락들을 새로 설똥말똥하는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정말 재수 없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상황, 2번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기가 1번 상황이고 혹시 이렇게 되면은 얘가 2번 상황이 될 거다. 이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갖고 계시면은 일단은 물량의 일부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물량의 일부라도 먼저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죠? 그냥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일부라도. 그리고
만약에 다시 기존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팔았던 물량을 되산하니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물론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다 팔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문의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발라타일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그죠? 발라타일 발라타일 뭡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그런 종목처럼 보입니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솔직히 참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보다시피 RSI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사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이래야 되는데 이거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정말 개인이 일반인이 이 종목 따라가기가 참 버겁지 않겠나 싶습니다. 라고 보다시피 위쪽으로 길다란 꼬리가 나타나는 걸 보러 봐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뭔가 매물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면 RSI가 71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온 상태니까 오늘 그래서 내려온 상태니까 이러고 음성가 나타났으니까 글쎄요 저는 무서워서라도 일단 팔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팔고 싶습니다. 재미람 이거 볼까요?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이날 위로 짱대 음슬이 나타난 위로 꼬리가 달린 날, 요날 보시면은 어김없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그죠? 그럼 이럴 달 매수, 이런 데 매수하면은 되게 물론 이 경우는 다행스러운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대부분의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마도 도망쳤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거래량이 터지고 위에 수렴이 달린 날 주식을 사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현재 이 이후에 이 하루에 7,700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 위로 수렴이 달린 날 7,700만 주가 거래됐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을 다 합치더라도 아마 7,700만 주가 될동말동 하겠죠. 하죠. 이날은 얼마 됐나요? 6천만 주 됐으니까 뭐 대충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어쨌든 간에 RSI만 보더라도 RSI로 봐서는 일단은 발로 타이런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라도 일단은 매도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길게 볼래? 나 RSI입니다. 나 길게 볼래. 라고 하신다면 오케이 그럼 뭐 기준선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죠.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는 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안 파는 방법도 방법입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리스크는 뭡니까? 여기서 안 팔고 기다렸다가 이게 잘못하면은 이 밑에서 매도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밑으로만 안 내려간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메리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RSI라 팔면은 리스크는 뭡니까? 수익은 높지만 뭡니까? 밑으로 빨리빨리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고 대신에 기준선을 따라서 매도하면은 리스크는 작지만 대신에 수익도 작다는 이야기죠. 저는 볼라타일은 종목이다 보니까 팔자는 쪽이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i3 시스템입니다. i3 시스템. 자율주행에 지금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i3 시스템, 텔레칩스 또 뭐더라 또 하나 있었는데 뭐 하여간 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종목들의 의견이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 걸 봐서 또 누군가 유튜브 어디선가 또 자율주행을 가서 바람을 잔뜩 넣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율주행 간다 이러면서 어디선가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사라 뭐 이렇게 하는 떠들고있는 것 같은 처럼 보이는데 뭐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자율주행에 대해서 종목이 이렇게 몰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유튜버가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야간간에 어디선가 또 그런 정보를 듣고 또 아마도 저한테 컨펌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한 의심이 됩니다. i3 시스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R3 시스템은 뭐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죠? 뭐 구름 위로 나와 있고요. 기준선 위이고요. 후행스팬 위이고요. 뭐 별로 나쁘게 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뭐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오늘 위로 수염이 나타났으니까 위쪽에 매물대가 좀 있어 보이고 또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통상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되는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고 올라가는 뭐 항상 모든 게 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겠다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 수염이 달린 걸로 봐서 그렇게 쾌하게 야 끝내준다 라고 하는 좀 그러네요. 제가 이게 뭡니까 컴퓨터 자판에 세모가 있으면 예? 세모 세모 동그라미가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가 있으면 세모표를 쓰고 싶습니다만 자판에 세모표가 없죠, 그죠? 없죠. 그래서 세모표를 쓸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모표 정도를 그리고 싶네요. 반대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인 반대는 아닙니다만은 적극적인 찬성도 잘 안 익힙니다. 솔직히 알스포트 알스포트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네요. 알스포트는 어떠십니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막 들어서려는 초입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준선 무너뜨렸고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구름 밑으로만 내려가 버리면은 뭐 만사 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알스포트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빨리 팔아야 안 되겠나 싶네요. 안 그렇습니까?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꺾였고 여기 사실은 우리가 매도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도.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지니까 그 전에라도 팔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정화금입니다. 과매도 구간을 탈출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락하네요. 과매도 구간 여기서 그죠? 여기서 RSI가 조금 돌아서고 있는 것이니까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오늘 뭡니까? 음선 나타나고 마이너스네요. 글쎄요. 일단 저 뭡니까? 기준선 밑이니까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전까지의 상승세 추세가 상당히 여기서는 좀 균형이 여기서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무너지는 균형에서 한번 돌리려는 이런 역전을 노리는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야구로 말한다면 거의 한 10대 뻥으로 지고 있고 한 8회 좀 되고 있는데 8회 10대 뻥 정도 지고 있는 10대 뻥은 심한가요? 10대 1이라 그럽시다. 10대 1로 지고 있는데 갑자기 타자 1순하면서 줄줄이 11점을 내는 바람에 10대 1에서 12대 10으로 이기는 이런 스토리 그는 영화에서는 까치가 나오는 이런 영화에서야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프로야구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죠. 이 종목도 근본적으로 추세가 구름 위에서 상승세가 잘 가다가 전환선 꺾이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을 넘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R 서포트나 대정화금이나 돌진 개진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R 스포트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이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대책이 없으니 구름만 해줄 때라도 파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대정화금에 대해서 이 종목을 끝내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사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제가 일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기준을 보더라도 기준선 밑에 있는 종목인데 선뜻 매수 의견을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셨다 하셨나요? 뭐 과배도 구간에서 사셨다 하면 아마 이 근처에서 사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큰 손해가 아니라면은 빨리 처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솔브레인 이 종목은 분석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분석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 이제 상장된지 물론 솔브레인은 뭐 회사가 분할됐는지 뭐 새로 신규 상장돼 가지고 이제 만 42일밖에 안 됐는데 뭐 제대로 지표라고는 일목기름표 구름도 안 그려지고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 겨우 그려진 상태이고 RSI도 뭐 이런 상태니까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오른다 내린다 전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텔레칩스. 이 종목도 아마 자율주행이죠. 그죠? 자율주행 종목이죠. 그래서 또 갑자기 뭐 난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요. RSI가 위쪽이니까 뭐 여기서 사실은 매수 이후에 올라갔으니까 과열 국면이면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RSI가 70m를 안 내려갔으니까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매도 신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만들어진 그림이 이게 도찌거든요. 그죠? 도찌라면 뭡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맞춘 상태가 도찌예요. 그 전까지는 매수세가 예? 매수세가 여기다 어디다가 쓸까요? 또 여기다가 채로 써볼까요? 그 상승세일 때는 매수 세력이 그죠? 매도 세력보다 우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죠. 그죠? 근데 지금 도지가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뭡니까? 매수 세력하고 매도 세력하고의 균형이 똑같죠. 그죠? 그럼 순서가 처음에는 매수 세력이 우위였는데 지금은 매도 세력이 힘을 내면서 힘의 균형이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똑같아졌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전에는 매수세가 이겼는데 이제는 균형을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매도세가 힘을 내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동안 상승세가 돛지를 고점을 해서 꺾이지 않겠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패턴 분석에서 돛지가 나타나면 DOJI 돛지가 나타나면 이게 종종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보이십니까? 하락하다가 돛지가 나타나면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종종 엿보입니다. 물론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돛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볼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거 나타나니까 반드시 돛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추세가 그긴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추세가 한참 상승하다가 돛지가 빵 나타나는 거, 그리고 아래사이는 과열권이라는 거로 봐서 상당히 오늘의 17,700원이 당분간의 고점이 되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아직까지 매도 신호 나타난 거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RSI라든지 뭐 모두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거 아니기 때문에 당장 팔라고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누군가가 저한테서 혹시 텔레칩스 살까요라고 하면 저 뭐라 그럽니까? 아무셔. 와, 간 떨려. 그죠? 간 떨려. 좀 리스크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수익은 적더라도 안전한 쪽을 택하고 싶다. 이런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는데요. 에스코넥은요. 자, 제가 구름을 넘긴 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냐니까 구름을 넘긴 다음에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본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간다 그랬죠. 그죠?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 닫고 나왔다가 구름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섰네요. 그러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파나요? RSI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팔아도 안 되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S코넥은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예상컨대. 오케이. 자, 혹시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러면은 혹시 내가 만약에 안 그렇게 되고 아이고 혹시 안 되고 손절 내지는 뭐 언제쯤 매도할까요? 좀 애매하죠, 그죠? 이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라고 말하기에는 두 개 딱 붙었으니까 바로 팔아야 되니까 혹시 내일이라도 내리면은 바로 팔아야 되니까 애매하니까 뭐 전환선 정도를 일단 타겟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가 저점이었으니까 이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세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추세가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이때 가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서 언제 매도하느냐 그때는 올라갈 때는 보유하고 있다가 뭡니까 RSI가 꺾이면은 판다 혹은 여기 보시면은 위로 길다랗게 수렴이 났으니까 이날도 볼 것도 없이 아마 거래량이 터졌으리라고 생각 그렇죠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목도 분명히 이 위에서부터는 이제 매물 부담이 이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도 위로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2100원 위쪽부터는 이제 매물이 6,900만 주가 터졌으니까 6,900만 주고 터졌는데 이후에 거래량은 이제 200 몇십만 주밖에 안 되니까 이 열흘 동안의 거래량을 모아봤자 한 2천만 주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6,900만 주가 터졌으니까 엄청난 물량이 여기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100원 이상이면은 팔아야 되겠네요. 당분간 에스코넥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2,100원 이상에서는 팔자. 그죠? 됐습니까? 동그라미인데 그 위에는 팔자.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는 어떻습니까? 뭐 추세가 상승했다가 이제는 니엇 지고 있는 쪽 지고 있는 쪽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구름 아니고 전환선 꺾였고 9일새벽 캔들 미치고 얘가 이제 구름 그 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이제 구름 근처까지 거의 왔네요. 구름 밑에 근처까지. 그죠? 얘가 이렇게 팍 올라가지 못하고 하다못해 옆으로만 가도 자연스럽게 구름 밖으로 나오죠. 구름 밑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게임 오버죠. 이제 상승세는 끝, 하락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올라가면야 정말 해피한 케이스입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점점 구름 쪽으로 구름 밑에 하단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주가가 옆으로만 가더라도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매도 팔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릭스 살까요? 패동이네. 매수랑 보면서 패동이라 말씀드리는데 매수할까요? 라고 하면서 파동을 따라 봐달라 하시는데 파동은 보다시피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파동을 세기 싫어서 안 세는 게 아니라 파동이 눈에 팍 들어오면 바로 말씀드리는데 파동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세집니다. 모르겠고요. 지금 살까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 안 사고 싶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가가 빡 올랐다가 RSI가 고점에서 팍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려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요. 그죠? 밑에서부터 반등한 주가가 글쎄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갖고 계시다면요, 당장 매도 신호죠. 또 RSI는 보면은 오히려 RSI가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 같기도 하고, RSI는 매도죠, 그죠, 여기서. 근데 사는 것은 글쎄요, 저는 내키지 않습니다. 일단
홀딩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뭡니까? 그냥 퀘스천 마크. 그 다음에 한국자산신탁입니다. 한국자산신탁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냥 무난하네요. 그죠? 무난하네요. 무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저런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전환선 끊겼고 아래에서는 예전에 팔라 그랬고 이날 위로 길다란 수염 달렸고 아마도 분명히 이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위에는 매물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래량도 볼까요? 뭐 틀림없습니다. 위로 수염 달린 날은 위쪽에 수염 달린 날은 뭐 분명히 거래량이 터집니다. 분명히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위에서 매물 부담이 많아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마다 분명히 매물 부담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서 산 사람들 보전 찾으려고 주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올라오기를 지금 9월달부터 한 달 이상을 갖다가 지금 학수 고다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은 할배요 하고 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처럼 이 위로 얼마입니까? 종가 3,750원부터 고가 4,000원 사이에 3,700원부터 4,000원 사이에는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려갈 것도 아니고 아래 사이도 그렇고 해서 그냥 무난하게 전환선과 기준 사이에서 그냥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썩 좋아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팔아라 그거 왜 가지고 있냐 라고 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횡보하는 정도가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얘가 상승세가 힘을 받으려면 최소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매물 부담을 먼저 벗어나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루하거나 무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물린 사람도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겠네요. 그죠? 주가가 팍 뛰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야 하다가 올라가니까 와 올라간가 보다 하고 여기서 막 샀겠죠. 그죠? 그러다가 팍 빠지니까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한 사이에 밀려 내려갔으니까 뭐 제대로 팔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야말로 트랩에 걸린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RSI를 보고 거래하면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예컨대 이때라도 눈 질끈 감고 팔 수 있었지 않니? 아니면은 그 전날에도 팔 수 있었네 가는 거죠, 그죠? RSI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저 RSI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라도 팔았으면 됐네가 되죠. 조금 RSI가 조금 돌아서고 있어서 조금 반등할 보여집니다만은 역시 위에서 얘가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기준선이 지지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면 다른 걸 또 쓰죠.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기준선이 지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기준선이 지지로 역할을 하지만 주가가 기준선 밑에 있을 때는 이제 기준선이 뭐로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뭐로 작용합니까?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준선이 띄우고 보면은요, 기준선이 얼마쯤 되느냐니까 얼마쯤 됩니까? 35,000원쯤 되네요. 그죠? 34,900원, 35,000원쯤 되니까 35,000원 정도를 타겟으로 봐서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그런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위에서 42,000원, 47,000원 내지는 이런 데서 매도를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서 4만 이 정도 4만 얼마입니까? 47,000원 넘어서 가지고 근데 4만 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더 47,000원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수적으로 35,000원 정도를 타겟으로 삼고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종목 3개 남았네요. 3천당 제약. 구름의 하단의 절묘하게 지지를 받고 돌아섰죠. 그죠? 빵 올라갔습니다. 기존선 넘어섰습니다. 구름 위입니다. 후행 스팬 캔들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렇죠? 올라갈 것 같습니다. RSI가 아직까지는 과열이 아니니까 내일쯤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얘가 RSI가 위로 올라갈 것 같고 그때부터 과열 분위기니까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루 이틀은 좀 더 갈 것 같으니까 RSI가 꺾이는 시기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되죠. 그죠? 일단은 기다리고 올라가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찾아보자. 됐죠? 이거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시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오늘보다 높은 수준에서 한번 팔아보는 타이밍을 찾아보자. 언제요? RSI가 꺾이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노 신소재.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자, 나노 신소재가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보다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구름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 빨리 안 팔면 다음부터는 구름 받고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파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가 구름 받고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구름 이 튼튼한감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지금 현재 RSI도 그렇고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나노신소재는 구름이 워낙 두터운 상태에서 이 구름을 쉽사리 뚫고 갈 것 같아 보지도 않고요. 잘하면 뭐 기준수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잘하면 38,000원이 기준선인데 정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후행 스펠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후행 스펠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캔들에 걸려요. 캔들이 저항선으로 될 것 같거든요. 캔들이 저항선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8,000원인가요? 기준선이? 그렇죠. 38,000원이네요. 38,000원 정도가 뭘 타겟으로 보고 그때를 타겟으로 보고 48,000원 구름 안에 들어오면서 38,000원 정도 같으면은 아 이거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일단은 기다리지만 반등할 때마다 파시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은 옛날에 우리가 사실은 좀 쓰라린 역사가 있죠, 그죠? 뭡니까? 구름이 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다가 안타깝게도 구름이 더 내려고 기준수비 더 내려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손절하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매도 하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풍국주정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손절하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경우에 더구나 주식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손절을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랬으니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종목을 추천할 때 근데 최악의 경우에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컨대 이 여자가 망할 회사 전혀 예컨대 한때의 테마에 의해서 예컨대 별로 실적은 없이 테마에 의해서 그냥 바람처럼 확 올라갔다가 바람처럼 확 빠지는 그런 종목을 추천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못 팔고 있다가는 그 테마가 사그러진다면 쫙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말씀드릴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풍국주정도 사실은 수소 테마주였죠, 그죠? 수소 테마주였습니다만은 수소차 테마가 뭐 니콜라 때문인지 다소간 좀 주춤하면서 주가도 그다지 힘이 없어진 상태이고요. 이미 우리는 차트를 보더라도
기준선, 전환선, 구름 밑으로 다 내려와 버렸으니까 사실은 던져야 되는데 뭐 그나마 구름 밑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안 튼튼한가 하면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현재는 보여지겠다고 그래서 나타나기도 보여집니다. 그랬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하면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 그랬죠. 그죠? 이 과정 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현재 겪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잘하면 절안선을 넘었으니까 잘하면 기준선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아마도 이 위에서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 근처에서 매수였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본질을 찾을 거라고 여기서 만약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때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본질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구름 위로 올라갈 때의 경우에는 당연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 종목 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으로서는 22,650원이 기준선인데 구름 안에 들어왔을 때 22,000원 정도가 22,600원 정도가 나온다면 정말로 할배요라고 생각하고 옛날 이때 팔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오르면 그럼 또 사면 되죠. 뭐. 그죠? 또 사면 되죠. 뭐. 예컨대 여기서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서 기준선 넘어가더니 구름이라고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구매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여기 다시 사면 되는 거야. 그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오히려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때는 올라갈 텐데 아직은 그때 올라가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구름이 두터우니까 이 상태에서는 구름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크니까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파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률, 그죠? 우리는 미래는 알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결국은 확률에 베팅할 수밖에 없죠. 현 상태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으냐에 베팅해야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률적으로 봐서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반등할 때마다 그래서 팔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반등할 때마다 팔아야 되지 않겠냐. 본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밀렸던 풍국주정까지의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남은 종목들은 또 주말에 휴일날 또 모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저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